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의 이슈를 들여다보는 시간 이슈를 인사이트하다. CJB 이슈 인사이트 시작합니다. 오늘은 힐링이라는 말이 가장 잘 어울리는 곳이죠. 옥천군의 황규철 군수 모시고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군수님 오늘 이렇게 나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먼저 반갑습니다. 시청 여러분께 또 우리 옥천 군민 여러분께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존경하는 옥천 군민 여러분, 그리고 CJB 시청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복드림 옥천 군수 황규철입니다. 호국 보훈의 달 6월에 여러분을 뵙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제 7월 1일이면 민선 8기가 시작한 지 4년 차를 맞이합니다. 앞으로 군민 여러분의 작은 목소리도 귀 기울여 듣고 군정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무더위가 시작됩니다. 군민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건강 잘 챙기면서 늘 건강하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7월 1일에 너무 이제 딱 4년 차가 시작이 되고 네네. 3년이 이제 꽉 차게 됩니다. 네네. 벌써 3년이 됐습니다. 초선으로 시작하신 지가. 그렇습니다. 느낌이 어떠세요? 시간이 참 빠르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요? 아직 할 일은 많은데 네. 아직 다 못한 부분이 있어서 많이 아쉽기도 합니다. 네, 어떤 게 제일 아쉬우신가요?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일단은 저희 지자체도 그렇고 또 중앙정부도 그렇고 여러 가지 재정 여건이 좋지 않기 때문에 네. 저희들이 당초 공약했던 사업이나 아니면 기존에 민선 7기부터 시작했던 사업이 계획대로 잘 진행이 안 되니까 약간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런 아쉬움은 좀 이따가 제가 더 네네. 자세하게 여쭤보고요. 지난 3년간 돌이켜보면 좀 어떤 소회가 되시는지 좀 정리해서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난 3년은 정말 쉼없이 달려왔던 그 3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지방의원도 했는데 지방의원 10년보다 한 달이 더 그래요? 빠르고 네. 힘들게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또 그만큼 책임도 또 무겁다는 걸 느꼈고 어찌 보면은 이제 또 그만큼 자치단체장은 여러 가지 뭐 인사 문제도 있지만은 여러 가지 정책 결정에 대해서 책임이 있기 때문에 더 마음이 좀 무겁게 3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도의원, 충북 도의원을 네. 3번 하셨잖아요. 그렇죠. 11년 했습니다. 네. 그렇죠. 12년 꽉 채워서 하셨고 네. 이제 군수님 한 3년 하셨는데 이제 3년 했습니다. 네네. 저는 다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어떤 느낌이 많이 다른가요? 제가 볼 때는 뭐 천지 차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천지 차이. 네네. 네. 예를 들면은 예를 들면은 이제 의원의 입장에서는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또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하고 또 여러 가지 실제적으로 사업에 효율성 있는 그 사업은 저희들이 삭감할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은 네네. 이제 군수라는 직업은 자치단체라는 직업은 모든 책임이 본인한테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업 구상부터 시작해서 실행에까지 그리고 여러 가지 인사 문제도 본인이 전적으로 책임이 있기 때문에 네. 그만큼 또 신중하게 처리할 수밖에 없고 여러 가지 책임감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나중에 다시 도의원을 하고 싶으신? 3번 했으니까 이제 저는 이제 그만하고 네네. 이제 아마 후배들한테 물러줘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네. 이제 군수님 하셔야죠. 또 열심히 아쉬움이 많으시니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자, 어제 찾아보니까 군수님 나오신다고 찾아보니까 네네. 옥천에서 태어나셨어요.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옥천 군수로까지 이제 일을 하게 되셨는데요. 네네. 옥천에 대한 정말 애정, 사랑 이런 것들이 남다르실 것 같다는 네, 생각이 그렇습니다. 드는데 네. 옥천에 대한 여러 가지 뭐 자랑 같은 건 많지만 군수님이 직접 설명하시는 옥천군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옥천군은 네. 인구가 약 48,300명의 소규모 도시입니다. 그런데 어찌 보면은 옥천은 국토의 중심이고 백꽃 마을이 옥천에 있습니다. 네. 근데 실제로 백꽃 마을 축제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청선면 장현리라고 그 마을이 이렇게 나만의 백꽃이죠. 백꽃 정중앙인데 교통이 그만큼 사통팔달 가장 또 좋은 곳이 옥천입니다. 네. 그 대신에 이제 단점이라고 하면은 저희들이 대청댐 상류 지역이기 때문에 저희 옥천군 전체 면적의 83.8%가 수질환경 특별 대책 보유 구역입니다. 그건 뭐예요? 그만큼 우리가 대청댐 상류이기 때문에 수질을 보존해야 되기 때문에 특별 대책 지역으로 묶여 있어갖고 부재가 있다는 거죠. 네네네. 그래서 개발 행위에 많은 이제 여러 가지 제재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개발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옥천 같은 경우는 규제를 안 받는 지역이 읍지역이 거의 많이 포진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구도 전체 48,300명 중에 약
3만 명이 읍으로 나와서 거주하기 때문에 네. 여러 가지 불편한 점도 있지만은 그만큼 개발에 그 여러 가지 규제가 있지만은 규제가 있는 만큼 그만큼 우리 옥천은 청정 지역이다. 개발을 안 했기 때문에 자연이 잘 보존되어 있다. 그렇습니다. 그런 이제 장점이 있기 때문에 어찌됐든 뭐 단점은 보완하고 장점은 저희들이 살려서 앞으로 우리 옥천군을 깨끗한 그 청정 지역 이미지와 그 잘 그 보존된 자연환경을 이용해서 저는 뭐 그 중부권 최고의 관광 도시로 거듭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네. 그만큼 또 볼 관광지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옥천에는. 아니 최근에 그 방금 이제 규제 얘기해 주셨는데 네네. 좀 일부 풀리지 않았나요? 풀렸죠. 풀려서 뭐 배도 띄운다 이런 뉴스도 있었는데 네네네. 어떻게 되고 있나요? 뭐 이렇게 개발이 되고 있나요, 조금씩? 저희들이 약 20년 동안 그 중앙정부를 사대로 규제를 그 수변구역을 해제해달라고 규제를 완화해달라고 늘 건의를 했는데 네. 사실은 이제 규제를 완화하는 게 쉽지는 않지 않습니까? 왜냐하면은 저희 대청댐 상류적이 옥천에 위치했는데 저희 대청댐에서 흐르는 물을 먹고 있는 도시가 인근에 또 대전, 또 세종, 청주 시민이 그 물을 먹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당연히 물을 깨끗하게 보존할 의무가 있습니다. 네.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꼭 필요한 그 규제는 해제를 해 주어야만 저희들이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계속 지속적으로 이제 요청을 했는데 전체적으로는 사실은 뭐 극히 일부분이죠. 뭐 저희들 봤을 때는 0.1%도 채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약 7만 1천 평방미터가 규제가 해제가 됐습니다. 크네요, 그것도.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은데 약 네. 한 7만 1천 평방미터가 그 규제가 해제됐는데 그 중에 일부가 그 저희들 그 30년 전에 정말 명성이 자자했던 장계 관광 단지에 약 한 2,800평 정도가 규제가 풀려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또 연결이 거기에 또 포함이 됐네요. 네네네. 그래서 그 부분은 어찌됐든 저희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제 고무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 친환경 도서는 유람선은 아닙니다. 네. 그런 데는 아니고 친환경 도서는 저희들이 지금 발주를 해서 좀 제작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볼 때는 금년 11월이나 12월 정도면은 배가 완공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약 40명을 태워올 수 있는 친환경 도선이 금년 12월이면은 대청댐에 뜰 수 있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장계 관광지 근처를 거기는 이제 선착장이고요. 그래요? 예, 동이면 석탈리도 가고 또 안남에 있는 저희들 이제 제1경인 둔주봉도 가고 연결이 되는 연결이 됩니다. 그렇죠. 장계 관광지 너무 아름답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더 이렇게 날개를 달겠네요. 맞습니다. 이렇게 기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제 오늘 군수님과 뭐 옥천에 관해서 다양한 또 옥천군의 매력에 대해서 좀 네네.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지난해 옥천군에서는 좀 어떤 대표적인 성과가 있었는지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우리 정말 작년 한 해는 저희들도 정말 쉼없이 달려왔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작년에는 우리 그 고금리와 고물가로 우리 지자체뿐만 아니라 중앙정부도 상당히 힘든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세수 결손으로 인해서 많이 힘들었는데 또 엎친 데 덮친 데 격으로 저희 옥천군 같은 경우는 작년 7월에 집정으로 인해서 큰 피해가 있었습니다. 네. 주택 침수만 해도 약 50채가 넘고 실제로 피해 입은 농가는 1,000세대가 넘을 정도로 상당히 피해가 커서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되는 그런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네. 많은 아쉬움이 있었는데 그런 어려운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큰 성과가 있습니다. 저희한테는 전체적으로 우리 중앙정부가 재정 여건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 21억 원을 포함해서 네. 총 2,010억 원의 국비를 확보하는 쾌거를 이뤄냈습니다. 네. 그 어찌 보면은 2023년도 사실은 쉽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네. 2023년도도 저희들이 역대 가장 많은 1,916억 원의 국비를 확보하는 쾌거를 이뤄냈는데 2년 용서 역대. 국비를 갱신하는 그런 성과를 거뒀던 한 해였던 것 같고 이렇게 된 동기는 뭐 제가 볼 때는 우리 지역 또 국회의원님 또 추복성 의장을 비롯한 또 의원님들 또 도의원님들 많이 노력을 해주셨고 네.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 48,300 우리 군민 여러분들이 늘 성원해 주시고 또 함께 해 주셨고 네.
또 750여 공직자가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이런 성과를 얻었다고 생각을 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하다는 인사를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네. 인사를 드리고 이런 국비를 많이 확보한 성과도 있었지만 또 다른 또 성과도 있었습니다. 정말 많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수상을 했습니다. 어떤 수상이요? 예를 든다면은 기초자치단체장 공약이행 평가 최우수 또 우리 자치단체로 선정되기도 했고 군수님이 잘하신 거네요. 제가 잘했다기보다는 우리 이제 다 같이? 750 공직자가 저는 이제 잘했다고 생각하고 또 그런 성과도 있었고 또한 그 우리 지방 규제 혁신 추진 성과평가에서도 전국 최우수 기관으로 저희들이 선정이 됐습니다. 네. 또한 이건 어찌 보면은 가장 중요한 또 저는 상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또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게 저희들이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네. 13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요? 네. 그만큼 우리 공직자들이 청렴하게 공직 생활을 한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런 상을 포함해서 총 49개 분야에서 저희들이 수상을 했고 또한 대단하네요. 재정 인센티브도 약 3억 원의 재정 인센티브도 받았습니다. 네. 이런 큰 성과가 있었던 한 해였다고 저희들은 자평하고 있습니다. 그런 성과에 군수님의 역할과 비중은 몇 % 정도라고? 저도 뭐 역할을 하나도 안 했다고는 볼 수 없으니까 네. 약 한 0.5% 정도는 저도 역할을 했다고 생각하고 그래도 있습니다. 역할을 좀 하셨군요. 네네네. 네네네. 겸손하십니다. 자, 지난해 성과 이제 쭉 얘기해 주셨고요. 이제 올해도 이제 벌써 반이 흘렀어요. 올해도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계획한 것들을 추진하고 있는 것도 있으실 테고요. 올해 주요 사업들 좀 얘기해 주시고 소개해 주시고 싶은 사업들 어떤 게 있으신가요? 네, 올해 저희들이 이제 역점적으로 추진할 사업에 대해서 저도 소개할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네네. 사실은 이제 올해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상당히 재정 여건이 좋지는 않습니다. 중앙정부도 그렇고 저희 같은 경우도 교부세가 일부 줄었기 때문에 재정 여건은 좋지 않지만은 그러함에도 저희들이 지난 4월 1차 추경을 마쳤습니다. 1차 추경을 마쳤는데 저희들이 추경을 편성하면서 담당 부서에 제가 지시를 내린 게 어려운 재정 여건이지만은 우선은 이번 추경을 통해서 민선 8기가 이제는 4년차에 접어드니만큼 성과를 내야 되지 않겠냐. 네. 성과를 꼭 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집중적으로 좀 예산 편성을 해주고 두 번째는 지금 가장 그 어려워하는 그 분들이 소상공인입니다. 네. 소상공인과 또 중소기업 또 농업인들이 상당히 어려워하고 있죠. 그만큼 우리 옥천도 서민들께서 굉장히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금 한 해를 보내고 있는데 소상공인 또 중소기업 또 농업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민생경제 위주로 추경 편성을 해달라고 제가 특별 지시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그 추경을 통해서 또한 2025년 본 예산을 통해서 저희 이제 옥천군은 일단은 민선 8기 제1공약이 교육으로 미래를 여는 옥천 조성입니다. 그래서 평생교육원 약 138억 정도의 183억 정도의 네. 예산이 필요한데 평생교육원과 또 국민도서관 재정비 사업 그 50억 정도 예산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꼭 착공을 하고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옥천 가양복합문화센터가 있습니다. 네. 이 예산은 306억 정도 되는데 이 사업과 그리고 다목적 체육관이라고 182억 원을 들여서 현재 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이 두 사업은 금년도에 완공을 하고 그 개관을 목표로 지금 최선을 다해달라는 제가 특별 지시를 내렸는데 제가 보기에는 금년도 하반기면은 아마 준공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시험 운영을 좀 해보고 늦어도 내년 초에는 가양복합문화센터든 우리 다목적 체육관이든 개관을 해서 우리 옥천 군민 누구나 생활체육으로부터 소외받지 않고 또 그 교육으로부터 소외받지 않는 그러한 국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달라는 지시를 했는데 이 부분은 금년도 일정 부분 네. 성과를 낼 거라고 저희도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도 시장군수회 때도 이제 여러 또 시장군수님한테 칭찬도 받고 했던 사업이 향속 K카드 사업입니다.
지역화폐요. 그렇죠. 지역 상품권인데 이 부분도 직접적으로 국민들한테 어떻게 보면은 영향을 주는 그 사업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국민들께서 또 소상공인들께서 상당히 또 선호하는 사업입니다. 네. 근데 이 사업 같은 경우는 그거 이따 제가 또 질문을 드릴 겁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이 사업은 저희들이 금년에도 현재 지금 국비가 안 내려온 상태지만은 순수금비로 차질 없이 좀 추진할 예정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금년도에 저희들이 처음으로 한번 시범 사업하고 있는 장수 소상공인 특례보증 사업을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고 제가 작년도 성과에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 또 중요한 게 기업 유치 아니겠습니까? 네. 기업이 유치돼야지만이 일자리 창출도 되고 지역 경제도 활성화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은 큰 성과가 지금 있었고 네. 아마 이 효과가 하반기에는 저희들이 나타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옥천읍에 있는 테크노발리 산업단지의 두원중공업이 제1공장이 현재 준공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네. 이 두원중공업은 연매출이 저희들이 알기로는 그룹 차원에서는 3조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방위산업체입니다. 현재 지금 방사청이 대전 서구에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두원중공업에서는 대전 쪽에 여러 가지 산업단지 부지를 물색했는데 여의치 않아서 우리 옥천군하고 협의하는 단계에서 옥천군에 이제 둥지를 틀었습니다. 근데 제1공장이 지금 준공을 앞두고 있고 아마 7월부터는 가동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약 500억 규모의 저희들과 투자 협약을 하고 지금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는데 이 두원중공업이 들어오면서 사실은 일자리 창출은 시작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네. 작년 12월에 20명의 그 옥천 출신 청년들을 뽑아서 현재 본사가 있는 경남 사천에서 실습을 끝내고 지금 그 청년들이 옥천에 올라와서 아마 제1공장 그 가동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추가로 5월에 또 두원중공업에서 약 40명 이상의 그 직원을 채용해서 현재 또 다시 사천으로 보내서 실습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두원중공업은 어찌 보면은 청년들이 지금 일자리 문제로 네. 수도권으로 많이 나가고 있는데 이 부분도 저희들이 예방할 수 있고 또 바꾸어서 인근에 있는 대전이나 세종에 있는 청년들이 옥천으로 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거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 옥천에 있는 분들을 이렇게 많이 취업을 시키면 좋겠네요. 그렇습니다. 저희들하고 네. 이제 투자 협약을 맺는 단계부터 뭐 두원중공업도 그렇고 청산 산업단지에 저희들이 둥지를 틀 지금 현재 지금 금년도 말에 준공을 목표로 현재 공장을 지금 짓고 있는데 이 한국석유공업 주식회사나 주식회사 한 팀도 저희들하고 투자 협약을 맺어서 당연히 저희들도 네. 저희 조례에 의해서 투자 유치금을 지급을 하겠지만은 전체 신규 직원을 채용할 때는 50%는 50%나. 네, 2년 이상 옥천에 주소를 둔 청년이 채용될 수 있도록 저희와 그 두원중공업 또 협약을 주식회사 한캠 또 한국석유공업 주식회사 그리고 우리 옥천읍에 새롭게 또 둥지를 틀 한마음혈액원 중부분원은 같이 협약을 저희들이 맺으려고 하고 있고 또 맺고 있는 네. 기업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뭐 그런 방향으로 계속 가면 좋겠네요. 네, 그렇게 하려고 지금 저희들이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이제 또 질문을 드려요. 너무 다 얘기해 주시면 뒤에 할 얘기가 없으니까. 네네네. 그 앞서서 이제 그 어떤 주요 사업 뭐 있으시냐고 여쭤봤더니 네. 교육 사업을 가장 먼저 말씀해 주셨어요. 맞습니다. 교육으로 미래를 여는 뭐 옥천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서 그래서 제가 듣기에는 군수님께서 교육에는 정말 진심을 넘어서 찐심이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네네. 옥천 교육에 신경을 많이 쓰신다고 들었습니다. 네네. 이유가 있으신가요? 제가 그 도의원을 하면서 느꼈던 게 특히 네. 이제 제가 교육위원으로 제가 의정 활동을 좀 했는데 그때 이제 저희들 인근의 위성 도시가 대전도 있고 세종도 있지 않습니까? 네. 사실은 청주로 오려면은 1시간 정도 걸리는데 그렇죠. 대전은 뭐 15분, 20분이면 갈 수 있고 세종도 45분에서 50분이면 갈 수 있습니다. 네. 어찌 보면은 우리 생활권이. 청주보다는 대전 생활권인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산업단지를 조성해도 그렇고 많은 기업은 저희들이 유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근로자들이 대전이나 세종에서 출퇴근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한번 그 근로자분들한테 한번 여쭤봤어요. 네. 우리 옥천에도 정주 여건이 나쁘지 않는데 왜 굳이 대전이나 세종에서 출퇴근하냐 물어봤더니 이구동성으로 하시는 말씀이 교육입니다. 아이를 키울 때 아이의 교육 때문에 아, 대전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 네. 또 옥천에서 실제적으로 또 농업에 종사하고 또 그 기업을 하시고 아니면 식당을 또 운영하시는 그 옥천 어찌 보면은 토박이 네. 그 군민들께서도 또 밖으로 나가시더라고요. 대전으로. 아, 그냥 뼈저리네요. 또 그분들도 이 교육 문제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이제 옥천 같은 경우는 대전 학군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대전으로 이주하는 경우가 이제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저희들이 건드리지 않고는 인구 유출을 막을 수 없다. 아, 이렇게 거기서 밀리지 말아야겠다. 네. 네. 그래서 저희는 좀 교육을 두텁게 또 촘촘하게 지원을 해야 되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저도 이제 제1공약으로 교육을 내세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그 시행한 정책이 아마 도내 최초도 몇 가지가 있는데 몇 가지만 좀 소개해 주세요. 좀 소개를 좀 해볼까요? 네네네. 저희들이 작년에 이 교육 사업을 시행하고 이제 많은 칭찬을 받았습니다. 네. 그 중에 하나가 우리 그 관내에 있는 고등학생 약 한 340명의 고등학생을 그동안은 수학여행을 제주도나 우리 국내로 아마 수학여행을 갔습니다. 네. 이 340명의 관내에 있는 고등학교 그 세 개 학교가 있습니다. 이 고등학생을 일본 오사카와 교토로 국외 현장 체험을 저희들이 보냈습니다. 외국으로 보내주나요? 그랬습니다. 어. 약 340명 정도를 보냈는데 처음에는 저도 이제 이 사업을 추진을 하면서 약간의 좀 걱정이 있었습니다. 걱정이 있었는데 물론 이제 우리 학교에 선생님들도 약간 걱정이 있었고 또 학생들은 다 좋아하더라고요. 저희들이 좋아하죠. 학생들은 좋아하는데 또 학부모들께서도 일부 이제 걱정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거는 정말 기후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네. 저희들이 일본으로 이제 국외 현장 체험을 보냈는데 비용이 약 한 150만 원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150만 원 정도 들어갔는데 우리 옥천군 장학회에서 100만 원을 지원을 하고 네. 그리고 충청북도 교육청에서 우리 국내 수학여행 갔을 때 지원했던 35만 원 그리고 나머지는 그 학교에서 발전기금으로 모아두었던 그 예산으로 15만 원을 지원해서 네. 150만 원을 이제 충당을 했는데 그 중에서는 또 일부는 약간 좀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은 약 한 43명 정도는 또 용돈 문제가 또 이게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쵸. 그래서 이 부분은 다행히도 그 사회복지 공동모금에 그 지정 기부해 주시는 기부자가분이 있어갖고 그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에게는 약 30만 원 정도의 용돈을 개인 지급을 해줘갖고 수학여행을 잘 마치고 돌아왔는데 저도 걱정을 했는데 아까 이제 말씀 주신 대로 제가 기후에 지나지 않았다는 게 단 한 건의 사건 사고 없이 잘 다녀왔고 잘 다녀오니까 일단은 선생님들도 너무 그 아주 유익한 네. 그 국외 연수였다 이런 말씀도 주시고 학생도 그렇고 또 학생의 부모님 또 학생의 그 조부모까지도 우리 손주들 너무 수학여행 좋은 곳에 잘 다녀왔다고 이렇게 칭찬해 주시는 거 보고 야 이거는 어떻게 보면 3대에 걸쳐서 네. 좋아하는 사업이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직접 했고 금년에도 물론 이제 충청북도 교육청과 우리 옥천교육지원청 그리고 군과 협약을 맺었지만은 또 하는군요. 금년에도 또 내년에도 차질 없이 이 사업은 알겠습니다. 추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외 연수가 이제 첫 번째. 또 하나만 소개해 주신다면요. 또 하나는 저도 네. 이제 1년 6개월 동안 이 사업 때문에 저도 좀 고민이 많았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꿈 키운 바우처입니다. 꿈 키움 바우처. 꿈 키운 바우처 사업인데 이 사업은 저희들이 도내 최초로 22년도에 이제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네. 13, 14, 15세는 연 7만 원 그리고 16, 17, 18세는 연 10만 원씩 그 꿈키운 바우처 카드에 충전해서 우리 이제 학생들에 대해 지급하고 있었는데 네. 이 부분을 저희들이 좀 확대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제도 그 협의회에 네네. 이 부분을 저희들이 좀 그 협의를 했는데 협의가 좀 잘 안 되고 있었습니다. 작년 한 해도 그렇고
이 이제 사회보장제도 협의회에서는 이 부분이 좀 포퓰리즘으로 좀 비칠 수 있기 때문에 계속 우리가 이제 하면은 또 다른 지자체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보건복지부 우리 사회보장제도 협의회에서 협의가 잘 안 돼갖고 1년 6개월 동안 계속 지금 보류를 하고 있었는데 다행히도 금년 초에 협의가 됐습니다. 네. 협의가 되어서 그동안은 1년에 한 번씩 13, 14, 15세는 7만 원, 그리고 16, 17, 18세는 연 10만 원씩 지급하던 그 꿈키움 바우처 예산을 금년 저희들이 이제 조례를 좀 개정해서 9월이나 늦어도 10월부터는 그냥 추경을 조례도 개정하고 네. 또 추경을 저희들이 거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빠르면은 10월부터라도 그 13, 14, 15세는 월 2만 원, 그리고 16, 17, 18세는 월 3만 원씩 네. 지급할 예정입니다. 근데 학생들한테는 어쨌든 그런 게 들어오면 공부하는데 훨씬 더 원활하게 또 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네, 도움을 받겠네요. 이 사업은 벌써 이제 우리 지역에 주간지에 아마 보도가 돼서 제가 이렇게 그 시내를 지나가다 보면은 중학생과 고등학생들이 그거 언제 주냐고 이렇게 저한테 여쭤볼 정도로 상당히 지금 기대를 많이 호응이 갖고 좋다. 네, 호응이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찌 보면 이제 나이로 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정도 나이가 되겠죠, 그죠? 그리고 그 학생들이 상당히 지금 관심을 많이 갖고 이 시행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네.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꿈 키움 바우처까지. 네, 꿈 말씀을 키움 들어보니까 바우처까지. 정말 교육에 대해 정말 진심이시고 정말 열정이 있다라는 느낌을 정말 받게 됩니다. 이거 말고도 자. 자랑할 게 좀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것만 하시면 다 뒤에 또 네, 못해가지고. 알겠습니다. 네, 네. 여기까지 아마 다 느끼셨을 것 같고요. 네, 네, 네. 그리고 이제 또 여러 개 많잖아요. 이제 학생들을 위한 것도 있고. 사실 이제 지역의 어떤 미래를 위해서는 청년층도 네, 네. 지역에 있는 청년층이 이탈하지 말아야 되고. 네. 또 오히려 유입이 돼서 와야 되고. 또 잘 정착도 해야 되고 해야 되잖아요. 네네. 그 사업도 좀 잘 다양하게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네. 사실은 그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려면은 청년 유입이 저는 중요하잖아요. 절대적으로 생각합니다. 중요하다고. 그래서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량 중소기업 유치에 저희들이 심혈을 기울인 이유도 청년들이 밖으로 나가지 않고 네. 또 밖에 나가 있던 청년이 돌아오게 할 돌아오고. 수 있는 게 사실은 일자리입니다. 질 좋은 일자리를 저희들이 창출해야 된다는 게 이거는 뭐 기본이고 또 하나 문제는 좋은 일자리가 있어서 들어왔는데 두 번째는 이제 주택입니다. 주거가 또 문제가 됩니다. 오래 살아야 되잖아요. 정착해야 네, 되잖아요. 정착을 해야 되는데 특히 이제 우리 옥천 같은 경우는 이게 어떻게 보면 특이한 경우인데 옥천 읍에 인구가 몰려 있다 보니까 전월세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로 갑니다. 그래요. 심지어는 이제 저희 우리 군에도 신규 직원들이 입사를 하면은 집을 못 구해서 여관에서 생활하면서 전월세를 구하러 다니더라고요. 그리고 이거는 너무 제가 볼 때는 안타까워서 저도 담당 부서에 지시를 내려서 금년도부터는 우리가 우선은 그 남자 직원이 그 기거할 수 있는 주택 하나, 또 여직원들이 그 생활할 수 있는 주택을 하나, 아파트를 하나 매입을 해서 최장 6개월까지 집을 구할 때까지는 어디 거처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이렇게 할 정도로 상당히 집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저희들이 다행히도 그 LH와 저희들이 협약해서 그 행복주택 200호를 저희 조성해서 네. 분양을 하는 시기였습니다. 시기였는데 이 행복주택 200호는 청년만 들어올 수 있는 게 아니라 뭐 저소득층이나 아니면은 신혼부부가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자격 요건이 있는데 네. 실제로 저희들이 공부를 내보니까 신혼부부는 이 평수가 너무 적은 거예요.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이게. 네. 그러니까 저희들 이제 그전에는 뭐 13평, 뭐 18평도 큰 평수였는데 지금 신혼부부는 20평 이하는 아이도 키워야 되니까 조금 예, 이제. 실제적으로 네. 공개 모집을 해도 들어오질 않더라고요. 근데 LH와 저희들이 협의해서 첫 번째 공개 모집에서 이 미분양이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다시 2차 공개 모집을 했는데도 미분양이 많이 발생해서 저희와 LH와 협의를 했고 또 LH에서 적극 협조해 주셔서 166호까지 확대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200호 중에서. 네. 근데 제가 정확한 수치는 기억이 안 나는데 약 3대1 정도 되면서 이 분양이 완판됐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우선은 그 행복주택 200호에 166호는 청년들한테 분양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근데 앞으로도 이런 부분은 좀 전에 제가
옥천에서는 그래도 30분 거리에 있기 때문에 약간 외곽 지역에 있는 그 면이 청산 청성면입니다. 네. 그 청산의 산업단지를 저희들이 지금 조성해놓고 기업 유치를 하고 있는데 다행히도 거기에 주식회사 아까 말씀드렸던 한캠과 한국석유공업 주식회사가 둥지를 틀 예정입니다. 네. 한캠은 지금 들어와 있는데 증설을 하는 거죠. 300억, 500억 해서 약 800억에 투자 협약을 맺었는데 그 업체 사장님도 또 말씀하시는 게 그 직원들의 그 주택 문제를 말씀하십니다. 물론 이제 본인들도 뭐 기숙사 조성에 노력을 하겠지만은 우리 군에서도 이런 부분을 좀 협조해달라고 하는데 저희들도 또 뭐 이 부분이 절실하려면은 전에 우리 옥천에 현이 있던 그 면이 청산면입니다. 네. 청산면에 청산초등학교가 폐교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청산성당 앞에 어쩌면 면 소재지입니다. 소재지에 부지를 매입해서 지금 설계가 마무리되고 발주할 예정인데 거기에 22평형 주택을 5채 정도 우리가 조성하고 또 10평 되는 원룸을 한 14실에서 15실 조성할 예정인데 여기에 우리 그 초등학교에 들어갈 수 있는 학생이 있는 세대가 들어와서 우선적으로 들어와서 학교도 보내고 또 취업으로 연결도 해주고 또 청산 산업단지에 있는 그 근로자들이 그 머무를 수 있는 원룸을 저희들이 또 저렴한 가격에 분양을 할 수 있으니까 저희들은 이제 그 생각을 안 했는데 다행히 이 조성하려는 목적은 처음에는 청산 폐교를 막자고 했는데 아주 잘 됐습니다. 잘 맞았네요. 예. 그래서 이 주택 문제는 이 기본인 것 같습니다. 네. 청년들이 꼭 필요한 게 양질의 일자리 또 두 번째는 주택입니다. 그쵸. 이 부분은 앞으로도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신경을 써야 될 그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아까 잠시 이제 향수 오케이 카드 이제 네네. 뭐 각 지역마다 지역 화폐가 있습니다. 지역사랑 상품권이라고도 하는데 옥천군에서 이 향수 오케이 카드가 굉장히 톡톡한 지역 경제 활성화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어떤 그 효과를 내고 있나요? 저는 이 향수 오케이 카드는 전국적으로 어디에 내놔도 우리 옥천군이 빠지지 않는다. 빠지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는데 일정 부분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네. 저희들이 작년만 해도 상당히 재정 여건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총 발행액을 863억 원을 했습니다. 여기에 재정 인센티브까지 합치면은 총 943억 원이 지역 내에서 사용되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940억 정도가 지역 내에서 사용했다면은 일정 부분 큰 역할을 했다고 경제 활성화에 생각을 하고 좀 전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작년에 수해로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중앙 정부로부터 일정 부분 예산 지원이 저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9월, 10월, 11월, 12월 네 달간은 캐시백을 20%를 지급을 했습니다. 아주 좋네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저희들이 수치로 봐도 저희들이 인구가 48,300명인데 이 카드를 발급한 인원이 약 44,000명입니다. 다네요, 다. 근데 그 중에서 더 중요한 거는 약 14% 정도가 옥천에 주소지를 두지 않는 외지에 있는 분들이 이 카드를 발급받아갖고 옥천에 와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가까이 있는 뭐 대전이나?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 향수 오케이 카드 사업은 저희들이 금년에도 사실은 이제 국비 지원이 없지 않았습니까? 네. 없는데도 불구하고 어려운 그 재정 여건이지만 본 예산의 40억 그리고 1차 추경에 거기에 더해서 25억을 혹시 이제 국비 지원이 안 되면은 순수 군비로 그 12월까지 이어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25억에서 총 65억 예산을 우선은 편성해 놓았습니다. 네. 편성해 놓았는데 지금 저희들이 그 알기로는 1차 그 정부 예산 추경에 이 지역 상품권 예산이 일부 반영되었다고 저희들 얘기를 들었습니다. 약 4억 5천억 정도 그 예산이 반영됐다는데 이게 내려오면은 저희들이 추가로 그 한도도 좀 늘리고 네. 그리고 그 캐시백도 좀 상향하려고 저희들은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또 이렇게 지역 경제 도움이 되면 좋겠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전국 연극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네. 처음 듣는 분들은 옥천에서 연극제인데 전국 연극제가 열렸단 말이야. 지난해에 열렸었는데요.
어떻게 옥천에서 이렇게 성황리에 마무리가 됐다고 들었는데 네. 옥천에서 어떻게 열리게 됐나요? 전국 연극제가? 저도 사실은 이제 이 체육분야에서는 이제 체육회장을 제가 오래 했습니다. 네. 군 생활체육회장도 약 한 8년 정도 했고 또 다른 단체 체육회장도 오래 했는데 사실 문화예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약간 문외한인데 이거를 제가 이제 덜컹 공약으로 전국연극제를 하겠다. 내가 이렇게 공약을 걸었는데 사실 저도 굉장히 될까? 이 부담도 가고 네. 사실 걱정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것도 정말 기후에 지나지 않았다. 네. 하면 되는군요. 예. 그리고 또 특히 우리 옥천이 문화예술의 고향 아니겠습니까? 또 정지용 선생님의 그 고향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지 저도 이제 깜짝 놀란 게 저희들이 작년에 10월 4일부터 7일까지 전국 연극제를 우리가 실시를 했고 그리고 총 9편의 작품을 공연을 했습니다. 네. 했고 7편은 초청작이고 2편은 지역에 있는 그 극단이 공연을 했는데 저도 사실은 연극제 하기 전에는 연극을 한 편 정도 본 것 같습니다. 많이 안 보셨네요. 하는데 네. 이 연극제 하면서 제가 무려 5편을 봤습니다. 몰아서 다 보셨나요? 다 평생 안 봤습니다. 보신 네. 거. 네. 봤는데 이 연극에 저도 매력에 푹 빠졌습니다. 이게 영화하고는 또 다르더라고요. 그렇죠. 네. 영화는 뭐 실수하는 법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연극을 보다 보니까 한 공간에서 배우와 같이 호흡하고 또 같이 울고 웃고 또 그 연극을 하다 실수하면은 같이 또 이렇게 서로 즐거워하고 정말 한 공간에서 이렇게 호흡하기가 쉽지 않은데 저도 깜짝 놀란 게 우리 옥천 군민들이 이 4일간 연극제라는데 무려 3,500명 이상의 군민들이 연극을 보러 오신 겁니다. 그만큼의 수요가 있었나 봐요. 네네. 원하셨나 봐요. 심지어는 우리 그 지역 극단인 향수와 토가 있습니다. 네. 향수는 이제 아부지라는 그 공연을 했고 토는 신흥보전 공연을 했는데 얼마나 인기가 있었는지 거의 뭐 매진이 돼갖고 그 연말에 앵콜 공연할 정도로 국민들께 인기가 상당히 좋습니다. 좀 자신감을 얻으셨겠어요. 자신감을 얻고 지금 2회는 저희들이 미리 연초부터 확대해서 크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또 국민들께서도 네. 지금 많은 그 기대를 하고 있고 저도 알겠습니다. 지금 기대가 됩니다. 전국 연극제 또 그 2회 기대해 주시고요. 네네. 자, 관광 얘기를 좀 안 해볼 수가 없습니다. 네네. 제가 보니까 관광객이 이렇게 많이 옥천에 찼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2년 연속 네. 1년에 100만 명이 넘게 왔더라고요. 그것도 맞습니다. 2년 연속이나. 그 전에는 100만 명이 안 넘었었는데 네. 갑자기 뭐가 이렇게 달라진 건가요? 사실 우리 옥천군 같은 경우는 제가 그 국토의 중심이고 백곤마을이 위치할 정도로 교통도 좋고 상당히 좋은데도 네. 불구하고 실제로 저도 이제 안타까운 게 뭐 단양이 1,000만이 넘었다. 인근에 우리 보은과 영동도 50만, 70만, 100만이 넘었다는데 옥천은 30만, 40만에 머물고 있더라고요. 그동안에는 계속 30만, 40만. 너무 참 가슴이 아팠는데 그 이유를 저희들이 분석해 보니까 실제로는 숙박 문제입니다. 머물러야 되는데. 네, 머물러야 되는데 저희 옥천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규제가 심하다 보니까 대규모 숙박 장소를 조성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체육대회도 여기가 중간이기 때문에 옥천에서 전국 배구 대회든 전국 소프트 테니스 대회든 다양하게 유치도 할 수 있고 실제로도 그 체육인들이든 문화예술이든 예술인이든 아니면 다른 단체도 그렇고 옥천에서 행사를 하고 싶은데 문제는 숙박할 장소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또 유치를 한다 해도 그 인근에 대전에 가서 호텔이나 여관에 가서 그 숙박하기 때문에 저희들 지역 경제에 도움이 안 돼 갖고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런 어려운 여건이지만 그래도 저희들이 지금 숙박 장소가 장령산 휴양림과 전통문화체험관이 있습니다. 네. 어찌 보면 이제 소규모 숙박 시설인데 이 숙박 시설을 활용해서 저희들이 관광 상품을 개발하고 또 다양하게 머무르진 않지만 숙박은 아니지만은 당일 관광 코스라도 많이 올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수생학습 식물원이나 장계 관광단지 또 둔주봉 장령산 휴양림 유경서사 생가 정지용 생가 금강 유원지 등 다양한 우리가 관광 상품을 개발하고 또 홍보를 해서 많은 분들이 1박은 아니더라도 옥천에 왔다 갈 수 있게끔 그런 저희들이 상품을 개발해서 저희들이 23년, 24년 연속으로
100만을 넘는 이런 또 쾌거네요. 성과를 거뒀습니다. 네. 이게 저희들이 지금 장계 관광단지에 아까 말씀드렸던 출렁다리나 또 친환경 도선 그리고 호텔이 조성된다면은 저는 200만도 저는 어렵지 않다고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있고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들이 관광상품 개발에 최선을 신경을 다하고 써야겠네요. 또 조성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만 명, 300만 명 가기를 저희들도 응원해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축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얼마 전에 그 지용제가 개최가 됐고요. 네네. 또 성공제가 마무리됐습니다. 이제 향수옥천 포도복숭아 축제 유명하잖아요. 이게 네, 또 이제 네네. 잘 준비가 되고 있나요? 어떻습니까? 저희들 옥천을 대표하는 이제 농특산물이 포도하고 복숭아 아니겠습니까? 네네. 포도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지금 노지 포도는 용동이 면적도 우리보다 많고 또 그 농업에서도 많지만은 저희 옥천은 시설 포도의 원조입니다. 하우스 포도. 네. 그리고 복숭아도 저희들이 그 현재 다양한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지금 1,000농가가 넘는 걸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는데 또 당도 역시 상당히 좀 수준 높아서 그 수도권에서도 옥천 향수 복숭아를 상당히 선호한다는 얘기를 저도 듣고 있습니다. 가격도 또한 제값을 받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좀 8월 1, 2, 3, 3일간 그 향수 포도 복숭아 축제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네. 근데 이번에는 좀 특이한 게 하나 있습니다. 어떤 게 있나요? 그동안은 이제 야외에서 부스를 설치해서 포도 판매를 하고 복숭아 판매를 하는데 제가 3년 동안 이렇게 매장을 이렇게 부스를 다녀보면 너무 덥습니다. 시기가. 한창이잖아요. 네. 한 여름인데 너무 덥다 보니까 파시는 농가도 힘들고 이렇게 사는 사람도 너무 힘들고. 더우니까 파시는 농가가 힘들어하니까 사시는 분들도 또 힘들고 그리고 또 물건을 산 다음에 가져가기도 힘들고. 가져가기도 힘들고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금년에는 이때 같이 했던 그 체육대회를 앞으로 좀 땡기고 네. 또 뒤로 밀더라도 체육센터 내에 실내에서 에어컨 시원하게 틀고 파시는 분도 즐겁고 또 사러 오시는 분도 즐겁고 그리고 거기 넓은 주차장은 소비자 위주로 네. 저희들 주차할 수 있게끔 차량 통제도 해주면은 소비자도 좋고 또 농가도 좋고 서로 이렇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시원하게 저희들이 그 포도와 복숭아를 파실 수 신선하게 있으니까 시원하게 꼭 맛볼 수가 있겠네요. 네, 사회자님도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8월 1, 1, 2, 3입니다. 네. 자, 이제 많은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민선 8기가 이제 1년 조금 더 남았습니다. 맞습니다. 네, 1년 남았습니다. 1년. 어떤 일을 좀 집중적으로 하고 싶으세요? 남은 임기. 남은 임기는 이제 그동안은 저희들이 그 민선 7기부터 또 6기부터 이어오던 사업을 저희들이 이 부분을 마무리를 하고 또 새로운 사업을 해야 된다고 저는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의원 시절에도 전임 그 어떻게 보면은 그 지사님 때 했던 사업이 당초 계획했던 5년, 10년보다 한참 늦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하던 거는 일정 부분 마무리하고 새로운 사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민선 8기 4년차는 성과를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기존에 하던 거는 마무리를 차질 없이 하고 새로운 성과는 우리 옥천의 100년 먹거리 사업을 제가 민선 8기 4년차에는 일정 부분은 마무리하고 아니면 시작을 해야 된다. 그게 말씀드렸던 게 기업 유치, 또 아까 말씀드렸던 골프장 그 조성 사업, 그 첫삽 뜨는 거, 그리고 호텔 조성하고 또 그 친환경 도선도 금년 안에 좀 마무리를 좀 하고 네. 또 출렁다리 부분도 일정 부분 시작을 좀 해놓고 네. 그 다음에 저희들이 또 그 우리 옥천의 새로운 사업, 왜냐하면 이제 이재명 대통령 시대가 열리지 않았습니까? 현 정부하고 우리 옥천하고 맞는 사업을 발굴해서 제가 그 하반기부터는 국회와 중앙노무를 자주 가려고 하는 그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민주당 소속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저도 그 늘 생각한 게 그 전국에 이 통장님이 많지 않습니까? 네. 이 통장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 통장 연수할 수 있는 연수원이 없더라고요. 근데 옥천이 그 국토의 중심이기 때문에 옥천이 좀 적지라고 생각하고 네. 또 부지도 있습니다. 약 15,000평 정도 되는 부지가 저희들이 지금 옥천군 소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옥천 IC에서 5분 거리입니다. 예를 든다면은 네. 이러한 사업도 저희들이 그 구상을 해서 중앙정부나 아니면 국회도 좀 가고 또 다른 사업도 우리 지역도 국회의원님과
또 군의원님과 도의원님과 협의해서 도에서 또 지원할 건 도도 가고 또 중앙정부도 가고 국회도 가고 이런 일을 하반기는 저희들이 해서 앞으로 옥천을 30년, 40년은 책임질 수 있는 네, 그런 먹거리 알겠습니다. 사업을 좀 창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1년 더 바쁘시겠네요. 맞습니다. 더 바쁘시겠어요. 어떻게 선거는 다시 또 출마하셔야겠네요. 지금은 그렇게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잘 준비하시길 네, 바라겠고요. 예, 준비 잘 하겠습니다. 저 이슈 인사이트 공식 질문을 또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옥천군을 위해서 쉼없이 또 달려오셨고 앞으로 계획이 많으신데 스스로 단체장으로서 점수를 준다면 난 100점 만점에 한 몇 점 정도 받을 것 같다. 저는 지금 이제 초선 자치단체장이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또 열심히 하고 성과도 거뒀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주민들이 보시기에는 한 70점 정도 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주민의 70점. 예. 저는 스스로는 어떻게 주시는지 물은 겁니다. 주민들께서 70점 주는데 제 생각에는 한 80점 정도 80점. 했다고 네. 좀 생각합니다. 그럼 앞으로의 목표는 몇 점이신가요? 85점입니다. 그 5점을 향해서 또 열심히 열심히 해주셔야겠네요.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옥천의 매력, 또 옥천의 여러 이야기, 그리고 앞으로의 청사진 얘기해 주셨는데요. 마지막으로 또 우리 군민 여러분께, 또 시청자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민선 8기의 비전은 행복드림 옥천입니다. 이 뜻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옥천 군민, 그리고 옥천을 찾아오시는 모든 분들에게 행복과 꿈을 드린다는 뜻입니다. 지금까지도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 많은 성원을 해 주셨습니다. 하반기에도 저를 비롯한 750여 공직자는 옥천군의 발전과 옥천군민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많이 성원해 주시고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황규철 옥천 군수였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슈 인사이트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